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행동과 말과 또 그런 이야기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림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어른들은 왜 그래라는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고 간단한 문장과 유쾌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아이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줍니다. 전 세계의 어른과 아이 세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어른들의 모습에 관한 풍자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까지도 공감하며 함께 웃게 함으로써 어른과 아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인물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거친 선을 사용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을 채색하여 표현한 그림을 통해 등장인물의 특징과 움직임을 보다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카툰 작가였던 작가의 그림의 특성을 찾아보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해 볼 수 있죠.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감상한 후 아이들이 특히 공감했던 내용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그림책에 표현된 내용 이외에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에피소드나 장면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와 보리스라는 책을 아시죠? 생쥐 아모스가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가 항해 도중에 갑판에서 굴러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때 고래 보리스의 도움으로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래 보리스가 파도에 휩쓸려 모래사장 한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아모스가 보리스를 돕기 위해 코끼리 2마리를 불러 보리스를 도와주고, 보리스는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내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윌리엄 스타이그의 그림의 독특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림책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화면에 낙서를 하듯 쓱쓱 그린 그림에 엷은 수채 물감으로 채색을 하여 망망한 넓은 바다에 항해하는 작은 쥐 아모스의 막막한 감정이나 고래 보리스의 외로움, 친구를 찾고 싶은 갈망 등을 느낄 수 있고, 그 생쥐 아모스와 고래 보리스 사이에 포유류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죠. 너무나 다른 두 동물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역경을 서로 도우며 헤쳐나감으로써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과 더불어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려움을 겪는 타인에게 연민과 동정을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책으로는 슈렉,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조약돌, 진짜 도둑, 멋진 뼈다귀가 있고요. 또 다음 작가 코키폴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1951년에 짐바브웨이 하라레에서 태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번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1987년 그의 대표 작품 마녀 위니로 어린이 도서협회 어린이 도서상을 받으며 세계적 작가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마녀 위니 시리즈 외에 센지와 빵집 주인 등 코믹한 주인공들이 펼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 세계 어린이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터치로 재미와 익사를 훌륭히 표현해내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품의 특징으로 코키폴의 그림책에는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부분이 있고요. 그의 이제 작품에 이야기하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키폴의 작품에는 상상력, 창의성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그의 작품관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간 마녀 위니에는 상상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위니가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더위를 피하려고 바닷물로 이제 정원에 수영장을 만들고
마녀 위니와 슈퍼 호박에서 먹어도 줄지 않는 너무 큰 호박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걸로 이제 헬리콥터를 만들기도 하죠. 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묻어나는 이러한 그림책은 독자에게 새로운 것을 상상하여 창안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쿠키폴은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게 하고 독자의 마음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샌지와 빵집 주인에서는 빵 냄새를 아주 좋아하는 샌지가 냄새를 잘 맡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코에 장착하는 장면, 마녀 위니와 슈퍼 호박에는 호박에게 마법을 걸었더니 정말로 아주 큰 호박이 되어버린 장면, 그리고 바다에 간 마녀 위니에서 마녀 위니는 다리털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장면 등은 독자인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쿠키폴은 섬세한 묘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간 마녀 위니는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라는 글과 함께 모래사장에 빼곡히 채우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녀 위니 다시 날다 고양이 윌버가 놀라 수염 두 가닥이 빠졌어요에는 고양이 윌버의 수염 두 가닥이 그려져 있고, 마녀 위니와 슈퍼 호박에는 호박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빗자루가 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우뚱하게 호박에 떨어지는 장면에서 호박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 등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녀 위니가 등장하는 그림책에서 생동감 있는 마녀 위니의 얼굴 표정은 독자에게 쿠키폴의 세심한 그림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 작품으로 마녀 위니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까만 집에 사는 마녀 위니가 까만 고양이 윌버와 생활이 불편하여 윌버의 색깔을 제멋대로 바꾸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은 그림책으로 섬세한 터치와 과감한 색을 사용한 쿠키폴의 그림이 인상적입니다. 고양이의 색을 바꾸는 대신 집의 색상을 바꾸는 마녀 위니를 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마녀 위니의 교육적 적용은 고양이의 색상을 바꾸는 대신 집의 색상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과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이야기, 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죠. 그러나 삶을 살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는 자세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일하기 선택할 수 있고 불평으로 일관할 수도 있는 것, 이 그림책을 읽음으로써 유하는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마녀 위니를 제외한 모든 것은 어둡고 까맣게 표현하여 까만 집에서의 생각을 강조하여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고 그림이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녀 위니에서 또 마녀 위니의 양탄자가 또 시리즈처럼 나와 있는데, 마녀 위니는 생일 선물로 등장하는 동생들로부터 양탄자를 받게 됩니다. 동생들에게 생일 선물을 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쓰던 중 창고함에 이제 처박아둔 양탄자를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되고, 위니가 창고함에 양탄자를 둔 이유는 양탄자가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양탄자를 타면 양탄자는 빨랫줄 칭칭감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연못을 뒤집곤 하였죠.
그야말로 마을에서 사고뭉치였던 양탄자에게 지친 윈이는 결국 양탄자를 돌돌 말아 끈으로 꽁꽁 묶어 창고안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동생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양탄자를 다시 꺼내고 윈니의 고양이 윌버가 깔아놓은 양탄자 위에서 낮잠을 자던 중 양탄자가 다시 날아올라 또다시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윈니는 양탄자를 잡기 위해 따라다니다가 지쳐서 요술지팡 위로 모든 것을 멈추도록 주문을 외우고 그로 인해 멈춘 양탄자를 다시 돌돌 말아 정원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던 중 근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다시 마법을 걸어 양탄자를 흔들침대로 변신시킵니다. 마녀 위니와 윌버는 흔들침대가 된 양탄자 위에서 편안하게 쉬게 되지요. 교육적 접근은 살아있는 양탄자가 신선한 소재로 독자에게 흥미를 주죠. 그림 텍스트는 과연 마녀답게 위니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어지러운 집, 그 안에 벌레와 동물의 생생한 표정, 마법사들의 화려한 옷, 고양이 윌버의 다양한 표정으로 인하여 정신없을 정도의 화려하지만 유아에게 볼거리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안의 벌레와 동물들이 생생한 표정, 마법사들의 화려한 옷, 고양이 윌버의 다양한 표정으로 인하여 정신없을 정도로 화려하지만 유아에게 볼거리를 주고 또 마녀 위니의 검은 집에서 노란색의 양탄자는 돋보이면서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양탄자의 움직임은 하늘색 물감으로 부드럽고 가볍게 표현하여 양탄자의 움직임에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유아가 좋아할 만한 장소인 놀이동산, 놀이터를 넘나들며 위니가 양탄자를 추격하는 모습은 유아를 신나게 하면서 긴박감을 선사하지요. 위니가 양탄자의 요술을 부릴 때 어떤 요술을 부릴지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아에게 상상해 보도록 하여서 유아의 상상력을 키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유아가 한번 생각을 나눠볼 수 있겠지요. 또 위니는 사고뭉치로만 생각했던 양탄자를 자신이 쓰기 좋게 흔들침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필요하지 않거나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을 전환하면서 유용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었던 위니를 통하여 유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샌디와 빵집 주인, 마녀 위니의 공룡소동, 마녀 위니와 슈퍼호박, 마녀 위니의 겨울이라는 책들이 있고요. 다음 작가 에릭 칼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릭 칼은 1929년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서 태어나서 6살에 독일로 이주하고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아트스쿨을 졸업한 후 뉴욕으로 돌아가서 뉴욕타임즈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광고 에이전시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을 하다가 작가인 빌 마틴의 요청으로 갈색고마 무엇을 보았니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화가의 꿈을 품었던 아버지로부터 작지만 경이로운 생명에 대한 존중감과 함께 세상과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화가 이모부의 상상력을 넘치는 이야기로 작가의 어린 시절을 풍부하게 주었다고 해요. 되게 좋은 직업이네요. 그의 천재적인 미술적 재능을 찾고 키우도록 격려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선생님, 또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또 그래픽 미술 담당 교수님,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시절에 만난 당시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인 레오 리오니의 에즈라 책 키츠도 그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중요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콜라주 기법으로 만들어진 밝고 화려한 그의 그림책은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의 사랑을 받았고
그 대표적으로는 배고픈 애벌레, 아빠 달님을 싸주세요, 뒤죽박죽 카멜레온, 아주 바쁜 거미, 퉁명스러운 무당벌레, 울지 않는 귀뚜라미, 오늘은 월요일, 외로운 개똥벌레, 아빠 해봐 이야기, 숱하게 세상 구경, 작은 고무 오리 10마리, 빨간 여우야 안녕, 수수께끼 생일편지 등이 있고, 그리고 또 빌 마틴의 함께 작업한 갈색고마 무엇을 보았니와 북극고마 무슨 소리가 들리니 등의 독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책이라고 해요. 빌 마틴과 작업을 시작으로 이렇게 많은 작품을 했네요. 부럽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아빠 해마 이야기에 대한 내용, 수수께끼 생일 편지, 이 수수께끼 생일 편지를 좀 살펴볼게요. 팀은 생일날 암호로 가득한 편지를 선물로 받고 편지에 적힌 단서를 따라 탐험을 시작합니다. 편지를 받은 주인공 팀과 함께 독자 모두 탐험을 시작하고, 탐험을 시작한 독자는 팀을 위한 깜짝 비밀 선물인 강아지를 만나게 됩니다. 교육적 접근은 팀과 함께 탐험에 나선 유아가 수수께끼 편지를 판독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모험 욕구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고, 책에 나온 여러 가지 모양을 지각하며 모양 이름과 공간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죠. 암호와 모양들은 집 안에 각 사물에 찾아보는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림책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암호를 풀고 마지막에 선물을 찾아냄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는 책은 말놀이를 하는 듯한 운율이 있는 텍스트로 요일과 음식 이름을 소개하는 그림책입니다.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이름을 콩깍지, 스파게티 등 다양한 음식의 이름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요일별로 등장하는 동물과 다양한 음식을 보는 재미가 있고, 그림책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은 월요일은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이거 많이 응용해서 쓰잖아요, 그죠? 교육적 적용으로는 에릭 칼 특유의 기법으로 창작된 그림책이고, 화려한 색채와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어린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 반복되는 그림책으로 요일의 이름을 익히고자 하는 유아뿐만 아니라 어린 영아와도 쉽게 읽어볼 수 있지요. 요일, 음식, 동물들이 각 장면에 계속되어 등장하고, 다음 장에는 앞장에 소개된 요일의 내용이 누적되어 표현되어 있어서 더 쉽게 요일의 이름을 익힐 수 있습니다. 수학 교육의 개념인 시간의 개념을 요일의 흐름을 통해 익힐 수 있고, 요일의 명칭도 배울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뒷장에 소개되어 있는 악보를 사용하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 불러보기 활동을 할 수도 있죠. 아주 바쁜 거미라는 책도 우리 교재 182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고요. 배고픈 애벌레 이거 되게 거의 정말 수학교육의 정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다뤘던 그림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작가도 있어요 하고 우리 이 책에서는 안내하고 있는데요. 하야시 아키코의 달님 안녕, 손이 나았네 책 제가 안내를 드렸던 것 같고, 184페이지에 은지, 푹신이, 또 곰사냥을 떠나자, 행복한 돼지,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를 좀 살펴볼게요. 이혁배 선생님의 작품에는 소리의 추석 이야기가 있네요. 소리의 추석 이야기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고향에 갈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소리네 가족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로 인해 꽉 찬 도로를 뚫고 소리네 가족은 고향에 도착하여 반갑게 할머니를 만나죠. 온 가족이 모여 손평든 맛있는 음식, 추석 음식을 만들고 추석날 차례를 지낸 후 성묘를 다녀오고 성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풍물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 신나게 놀기도 하는, 그래서 소리내 추석을 보낸 후 할머니가 싸준 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다는 우리의 그 명절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육적 접근으로 명절 추석을 지내는 소리내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고 우리 추석의 의미, 추석놀이, 추석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복 입어보고 송편 만들어보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경험해보는 활동들을 합니다. 잘잘잘 123. 이것도 재밌는데. 재밌는 게 너무 많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백희나 작가를 더 자세히 해주고 싶은데, 백희나 선생님이 네 번째에 나오시네요. 백희나는 1971년에 태어나 이화여대 대학교 교육공학을 전공한 동화작가이자 사파가이며 1인 출판사 스토리볼의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님으로 모시고 옆에서 그림을 좀 배우고 싶네요. 2004년에 첫 창작 그림책인 구름빵을 출판한 백희나는 독특한 그림 기법과 내용으로 그림책의 3장을 연 작가, 또 혹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확실하게 아는 따뜻한 상상력을 가진 작가라고 합니다. 뒤늦게 미술로 진로를 정하여 교육공학을 전공으로 졸업한 후 유아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업하여 기획 디렉터로 일하면서 스스로가 융통성이나 사회생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의 첫 창작 그림책인 구름빵은 현재까지 수십만 부가 팔린 대표작이지만 저작권을 포기하고 출판을 한 까닭에 작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기획, 제작, 판매 모두 혼자 하는 1인 출판사 스토리볼을 만들어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피터 래빗의 시리즈를 좋아하고 동물의 성격을 그대로 살리면서 사람처럼 옷을 입히고 지내는 피터 래빗의 매료가 되어서 자연과 동물 작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림책 작가로서 꿈을 꾸던 시절에 이제 여러 그 오스트리아의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츠베르커의 작품, 또 이탈리아의 브루노 모나리의 작품을 좋아했고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실험성을 감내하고 지원해주는 출판사, 그런 부분들의 출판 문화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구름빵, 달샤베트, 상처받은 백희나에게 작가의 실험정신, 작품성을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작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견뎌낸 작가가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림책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지의 결심을 갖게 됐겠지요. 그래서 그의 대표작으로는 구름빵, 달샤베트, 북풍으로 찾아간 소녀, 어제 저녁, 분홍줄, 팥죽 할멈과 호랑이, 많이 유명한 책들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의 특성은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 속에 따뜻함이 녹아있는, 평가받고 있고요. 또 작가만의 독창성이 있고 재미있는 기법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구름빵은 종이, 천, 나무 등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구성한 배경 위에 손수 오려서 만든 종이 캐릭터를 움직여 찍어낸 그림책으로 판타지적 분위기 속에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 샤베트를 만든다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창작 그림책이지요. 콜라주 기법, 마블링 기법을 사용하여 배경, 등장인물을 직접 만들어 사진을 찍어 만들어낸 작품으로 환경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주제를 따뜻한 이야기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란 책도 대표적인 그림책인데 창작 기법인 콜라주 기법을 사용합니다. 병풍처럼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져 작품으로 이 요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고 삐약이 엄마는 화려한 색감의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노란색만을 주로 사용하여 창작된 그림책이라고 해요. 색뿐만 아니라 여백을 살려서 여유로운 부분을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웃 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런 평범한 듯한 이야기 속에서 가족, 이웃에 대한 따뜻함. 그래서 백희란 작가의 작품들은 저한테 조금 신선한 감동과 재미를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국장 선생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여러분은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5장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